마침내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손쉽게 부산을 점령한 일본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부산이 함락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조선 조정에선 명장 이일과 신립을 파견하지만 둘은 일본군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신립은 전투 중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선조는 더 늦기 전에 파천을 단행하는데요. 그렇게 일본군은 손쉽게 한양을 점령하게 되죠. 한편 그 시각 원균은 산하의 배와 무기를 전부 바다에 수장시킨 뒤 판옥선 4척만을 이끌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마침내 출전을 결심하게 되는데, 4월 15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이틀 만에 이순신도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곧장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집결할 수 있도록 출전 준비를 맞춰둘 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주변 지휘관들과 쉴 틈 없이 정보를 교환했으며 직접 군관을 보내 정찰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때 원균의 부하 장수 이영남이 이순신에게 와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장수는 조정의 허락 없이는 관할 해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일단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러곤 조정의 장계를 올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6일 조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해 일본군을 공격하려는 원균을 지원하라. 단 지휘관인 이순신의 재량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에게 모든 전함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경상 우수영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적선은 처음엔 100척이었다가 얼마 안 있어 350척이라는 등 시시각각 늘어나는 반면 전라 좌수영의 판옥선은 고작 24척이었기에 이순신은 일단 전라 우수영과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인 30일까지 전라 우수영이 도착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마저 끊기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모아 단독 출전을 의논합니다. 하지만 장수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요. 고작 판옥선 24척으로 왜군의 500척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관할 지역인 전라도 해안을 지키다가 전라 우도 수군이 합류하면 그때 출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경상도 해역은 우리 조선 해역이 아닙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상도가 뚫리면 왜적은 곧 전라도로 쳐들어올 것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잔 겁니까? 맞는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단독으로라도 출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전라 좌수군의 단독 출전이 결정되었으나 출발하기 전날인 5월 3일 한 수군이 겁에 질려서는 탈영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그를 잡아와서는 군율대로 그를 처형한 뒤 머리를 매다는데요. 당장 출전해야 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군기를 어지럽힐 순 없으니 강한 처벌을 내린 거죠. 다음 날인 5월 4일 드디어 이순신과 전라 좌도수군 5천여 명이 24척의 판옥선에 탑승해 출전합니다. 이들은 첫날 미조항을 거쳐 소비포에 정박했다가 다음날 당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상우수사 원균이 판옥선 4척을 이끌고 합류하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연합함대는 작전회의를 한 뒤 송미포로 이동해 정박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한 이순신은 일본군이 가덕도 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척후선을 보내 정찰을 하는데요. 그때 옥포만 쪽에서 적을 발견한 척후선이 신기전을 쏘아 올립니다. 옥포만에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은 도도 다카토라의 함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함선을 정박해놓고 상륙해 주변 마을을 약탈하는 중이었는데요. 조선 수군을 발견한 일본 수군은 재빨리 배에 탑승해 교전 준비를 합니다. 한편 첫 전투를 앞두고 잔뜩 긴장 중인 병사들에게 이순신은 말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태상같이 엄중하라.
전투 기록에 앞서 서로의 전력을 분석해 보자면, 먼저 조선군의 함대는 판옥선 24척으로 한 척에는 약 18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협선 17척과 포작선 46척이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정찰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로 전투에 활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판옥선 수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대선인 아타케 부대, 중선인 세키 부대, 소선인 고바야 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타케 부대에는 약 200명, 세키 부대에는 약 100명, 고바야 부대에는 약 4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는데요. 전선 수는 약 20여 척 차이가 나지만 일본 함대는 중선, 소선이 함께 있었으니 전체적인 병사 수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옥선과 일본 함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 방식에 있습니다. 판옥선은 화포로 적선을 부수고 화살로 개별 군사들을 죽인 후 불화살을 쏘아 적선을 불태움으로써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함대는 조총을 쏘며 빠르게 다가와 배를 적선에 붙이고 군사가 직접 적선으로 넘어가서 전투를 하는 백병전이 주요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따라서 일본 함대엔 화포가 별로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첫 전투. 다카토라는 먼저 6척의 함대를 보내 이순신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화포가 발사되며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일본군의 조총으로는 화포에 맞설 수 없었으며 배를 붙이기도 전에 배가 부서지고 쏟아지는 화살에 벌집이 되기 일쑤니 일본 수군으로서는 도저히 조선 수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적선 6척을 전부 부수자 사기가 충만해져서는 나머지 함대도 차례차례 부숴가는데요. 그렇게 이순신의 함대는 아타케분의 13척, 세키분의 6척, 고바야분의 7척, 총 26척의 일본 함대를 부수며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조선군의 피해는 단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 외엔 없으며, 적장인 도도 다카토라는 나머지 24척의 함대를 이끌고 도망쳤으니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라 볼 수 있는데요. 옥포해전을 승리한 이순신 함대는 거제도 영등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신기전이 쏘아져 오르더니 가까운 바다에 적선 5척이 지나가고 있사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이들을 추격해 하포에 도착했는데, 이미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아타케분의 4척과 세키분의 1척을 부순 뒤 이번에는 남포로 이동해 고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이순신은 적선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듣고 적진포로 향하는데요. 적진포에는 아타케분의 9척, 세키분의 2척, 고바야분의 2척이 정박돼 있었으나 일본군은 이미 배를 버리고 상륙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11척을 불태운 뒤 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금께서 한양을 포기하고 파천하셨다 하오. 선조의 파천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쯤에서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원균과 헤어져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여수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원균은 이순신에게 함께 전과를 보고하자고 했으나 이순신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장계를 올립니다. 여기서 이순신과 원균의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원균은 전투 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적의 수급만을 베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전공을 보고하는 방식은 수급을 베어서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균은 수급을 많이 베는 것만이 전공을 높이는 거라 생각해 수급을 베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반면 이순신은 항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병사들에게 수급을 베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의 전과는 자신이 직접 보고 있으니 승리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른 건데요. 이후 전과를 보고할 때도 이순신은 전투 기록을 낱낱이 보고하며 각 장수가 적선을 몇 척씩 파괴했는지를 세세하게 전부 적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 휘하의 장수들은 진급이 빨랐던 반면 원균의 부하 장수들은 상대적으로 진급이 늦었다고 하네요. 이순신은 1차 출전에서 적선 42척을 분멸했습니다. 하포 적진포 해전에선 이미 일본군이 도망간 뒤였기 때문에 적군을 많이 사살하진 못했겠지만 적어도 옥포 해전에선 수천 명의 일본 수군을 죽였을 거라 보는데요. 따라서 조정은 이순신의 승전 소식에 환호하며 그에게 종 2품 가선대부의 직함을 내립니다. 5월 9일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 중 전투에 쓰일 물자만 남겨둔 뒤 쌀은 전부 격군과 사부들에게 나눠주고 옷과 배 등은 모든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한편 이순신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 육지의 상황은 처참했으며 전쟁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얼마 안 있어 2차 출전을 준비하는데